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 댓글로 지원킴이라는 분께서 가이드 시작 전에 포르투에서 다른 일도 혹시 하셨었나요? 다음 편에서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포르투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에 대한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제가 가이드 시작 전에 또 이제 다른 일을 알아봤었죠. 근데 녹록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18년 초에는 한국인들이 그리 많이 없었을 뿐더러 2019년에 정말 2018년 대비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한국인만 많이 온 것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정말 많이 왔고 포르투갈도 유명해졌지만 이 포르투라는 도시 자체가 유럽에서 베스트 관광 도시로 꼽히게 되면서 저쪽에 이제 동유럽 사람들 혹은 벨기에, 네덜란드 이쪽으로도 너무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로 많이 선택을 한 관광지였어요. 독일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포르투갈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단연 아시아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국인들이었고 아마 포르투에 있는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아니 도대체 한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곤 했었어요. 어쨌든 한국인인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포르투갈어를 능숙하게 구사를 해야 어떤 일이든 할 텐데 이거를 못하니까 구할 수 있는 답이 없죠. 저는 또 호기롭게 하나 도전을 했습니다. 이력서를 영문으로 작성을 하고 이거를 포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계기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제가 처음 포르투로 여행을 왔을 때 왔던 곳인데 그 당시에 일하던 직원이 다시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무려 2년, 3년 가까이가 흘렀는데 2년 넘게 그 친구가 아직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럼 나도 이런 데서 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카페나 이제 그런 디저트류 가게들에 일하는 사람들이 직원도 있지만 아르바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원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정식 컨트랙트를 하고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정말로. 그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거 한번 경험 삼아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짜고짜 그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나라는 사람인데요. 저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보통 여기 시내 중심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매니저가 나오시더라고요. 점주인지 매니저인지. 자기는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래요. 너가 일하고 싶으면 여기는 내가 뽑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 산틴이라는 브랜드였거든요. 산틴이라는 브랜드의 리크루팅 팀이 있고 거기다 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면 뽑는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써서 이력서를 보냈죠. 아무런 답이 없었죠. 당연하죠. 왜냐면 포르투갈어를 할 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저를 쓰겠어요. 기본은 해야죠. 아니면 정말로 영어만 쓰는 그런 직종을 가지던지. 그래서 그거 탈락. 이외에도 뭐 이력서 몇 개 넣어봤죠. 카페나 레스토랑에 안 됐어요. 제가 정보가 너무 없는 탓에 이 정보를 조금 더 쉽게 다른 분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서 블로그를 정말 열심히 썼고 외교부에서 워킹홀리데이 그 간 사람 대상으로 이제 그런 콘텐츠를 계속 쓰는 게 있었는데 왜냐면 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 글을 올리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직업을 구하냐 이게 어떤 조건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가 돼야죠. 그리고 제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기회를 항상 잡으려고 준비를 하면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살던 1년 동안 첫 해에 왔을 때 1년 동안 살던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배드버그가 나온 거예요. 저는 살면서 배드버그를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제 방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방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아예 싹 다 소독을 해야 되니까 며칠간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호스텔을 자기가 예약을 해주겠대요. 그런데 자기 친구네 호스텔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풀부킹인 거예요. 그때가 9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너가 알아봐라 해서 적당한 가격대에 이제 시내 중심에 있는 데를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체크인을 했죠.
3일 묵는 거였는데 체크인을 했는데 이제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니까 그냥 뭐 건성건성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뭐 밝게 인사하고 아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 잘 듣고 그랬죠. 그리고 새벽에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짐을 싸서 나와가지고 3일 동안 불편하게 사람들 다 자는데 자는 것도 불편했고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해서 제가 너무 우울해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공용 공간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거기 호스텔 직원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너 뭐 어디서 왔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뭐 너무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랑 이제 친구가 됐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막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아주 간단한 회화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우리 오늘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재요.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뭐지? 싶었죠. 사실은 그 호스텔 주인이 우리 엄마고 우리 엄마가 너 체크인 도와줬어. 근데 그 우리 엄마가 너가 되게 마음에 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랑 이야기를 나눠서 내가 네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지. 근데 우리 호스텔에서 잠시 동안 일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조정해서 하면 돼. 우리 한 달씩 이렇게 근무 스케줄 나와. 그러는 거예요. 많이 할 필요도 없대요. 파트타임식으로. 그래서 호스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크지도 그렇게 작지도 않은 호스텔이었어요. 방이 호스텔에는 한 4개월 정도 근무를 했어요. 4개월 근무하고 한국 잠깐 다녀오고 그리고 와서는 이제 제 일에 집중을 했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원래 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출산휴가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 규정 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6시간을 연달아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8시까지. 근데 중간에 뭐 그냥 사람 없으니까 자도 상관없고 그냥 관리를 하는 거여서 그렇게 해서 호스텔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직원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고 해서 재밌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근데 임금은 진짜 낮았어요. 저 기억도 잘 안 나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24시간, 8시간 근무 기준으로 3번, 4번 정도 일했거든요, 늘. 이렇게 한 달에 10번에서 12번?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임금을 한 300유로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엄청 적죠. 근데 여기 임금이 저는 정식 컨트랙트를 받아서 일을 한 거예요. 파트타임 컨트랙트로. 그게 최저임금이었거든요. 여기 최저임금이 지금은 올랐어요. 원래 585유로인가? 600유로에서 620유로 정도 올랐나? 이거는 하루 8시간 주 5번 일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주급 아니고요. 월급. 얼마나 임금이 낮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어떤 일을 구해서 이 구한 월급으로 집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호스텔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때까지 일하면서 만났던 호스텔 친구들과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너무 다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인,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했던 경험도 없고 무례하게 구는 경우도 없었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면 영어로 다 친절히 다 설명을 해주고 제가 궁금하고 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호스텔에서 리셉션을 보면서 만났던 친구랑도 관광객 사업하는 포르투갈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도 얘기가 잘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지금까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고 그래서 되게 더 좋은 기억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첫 해에는 그런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호스텔 리셉션. 그래서 이제 그쪽 숙박업 쪽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하는지 알게 되었죠. 호스텔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침조는 침대, 베드 그 린넨 다 교체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 체크아웃 도와주는 거. 그리고 오후부터는 체크인 도와주고 아침까지 해서 아침에는 아침 조식 준비해주는 것까지 했었어요. 힘쓰는 일이거나 아니면 청소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식당 그 조식 먹는 데만 준비하면 됐고 또 그렇게 크지 않았고 리셉셔니스트였기 때문에 예약 문의 관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제 부킹 관리하고 예약 관리하고 취소 이런 거 관리하고 그때 포르투갈어를 자꾸 쓰다 보니까 그런 포르투갈어 자주 쓰이는 표현 같은 거는 좀 익혔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던 경험입니다.
호스텔이 그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했냐 가이드 일만 해서 네, 잘 다른 거는 몰라요. 다만 여기서 만난 한국인 분들이 어떻게 일했나를 보면 정말 이력서 100개씩 넣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하나가 돼서 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일하시는 경험 본 거는 레스토랑에서 일한 거 그리고 카페 그러니까 식음료 파트에서 일하시는 거랑 한국에서 아예 인턴십을 구해서 오셔가지고 호스텔에서 리셉셔니스트 하시는 분 이렇게 봤어요. 이 세 가지 유형. 근데 다 임금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650에서 많이 받으면 800까지 받으셨고 호스텔 리셉셔니스트는 좀 달라요. 왜냐면 숙박을 제공받으면은 더 그 임금이 낮을 수 있고 숙박을 제공받지 않으면 임금이 훨씬 높을 수도 있어서 요거는 그 호스텔이나 혹은 숙박업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호텔에서 일하신 분도 봤다. 호텔에서 일하신 분은 언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포르투갈이든 다른 유럽 국가든 그 나라 언어를 할 줄 알아야 그 현지에서 일을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영어는 이제 관광업 쪽에 있을 거면은 당연히 무조건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한국어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한국어가 진입장벽이 좀 높죠. 한국인만큼 구사할 수가 없는데 한국인이 많이 오는 여행지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요즘 여기도 그런 추세예요. 7.8기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자비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순탄치는 않죠. 저만 해도 그랬고요. 근데 기회는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라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그 호스텔에서 뚱하게 그냥 앉아있고 말을 걸어도 그냥 이랬다면 그 친구가 저한테 더 얘기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어머니 그 오너가 저를 뽑았던 이유가 제가 친화력이 좋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그래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든 그런 열린 자세로 있는 게 타지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할 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딱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드리진 못하지만 혹시 현지에서 뭐 취업하거나 혹은 잡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특히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고 있는 한에서는 한번 열심히 댓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아떼로그. 자, 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